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주말간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주말간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은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3,111명이 방문했고 91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가 20.3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유튜브 17.34, 네이버 14.71, 현수막 10.10%, 커뮤니티가 7.24%로 제보되었습니다. 주말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은 민주당 등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해 중국, 북한과 연계해 공산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 정황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스레드 등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지인이 알려준 내용이라며 김어준,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은, 시진핑 등이 미성년자 성범죄와 마약 파티에 연루되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다시 퍼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과거 박지원 의원이 200억 원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내용이 유튜브 기반의 이른바 좀비 채널을 통해 대량 유포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SNS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이재명이 우파 재판관들에게 200억씩 주었다는 허위 사실이 변질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부정선거 등 허위 사실 유포를 하거나 판결문을 조작하여 탄핵 부정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부정선거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앞으로의 선거는 의미 없다, 국민 저항권의 시간이다 등의 극단적인 언행이 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이버 카페, 라이트 테라스 등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해 원래 탄핵은 기각이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 이후 SNS,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지방분권제, 토지소유권 박탈 등 총 12건에 달하는 내용이 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다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소통위원회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현수막 대응 계획 관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의 실시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 명칭과 후보자 등이 언급된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일정 공표와는 관계없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우리 당과 이재명 대표 등을 언급한 각종 허위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에 해당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공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선관위에서도 허위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은 민주파출소로 접수되는 즉시 파악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선관위에 5차례 이상의 공문을 보내는 등 국민의힘 허위 현수막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선관위는 선거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에 개첩된 국민의힘 허위 불법 현수막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서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타당의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주간조선의 허위 단독 보도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주간조선은 4월 4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단독 이재명 윤 선고 3개월 전 여의도 대선 캠프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여의도의 대선 캠프 사무실을 계약하며 대선 준비를 해온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은 기존 민주당사의 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 당직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민주당 제2당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준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등 정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사무 공간을 마련한 것이지 특정인의 대선 준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 주간조선 측에 사실관계를 전달했고 기사 내용을 이재명 캠프가 아닌 민주당 정당 활동으로 정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중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용기 위원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입니다.
자유일보와 펜앤드마이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자유일보와 펜앤드마이크 이재명 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 간 50원 재판 거래설을 각각 4월 2일과 4월 1일에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만배의 50원 클럽의 구성원만 살펴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증이 확증이 믿음으로 둔갑하려고 하는 보도 행태는 매우 우감스럽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패널 구성 불균형 문제에 대한 방송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주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의 정당별 대표성과 구성의 균형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3월 28일, 31일자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 3월 25일, 28일, 29일, 31일 TV조선 시사쇼 정치다에 대해 출연 패널 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정강훈 TV 등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응 현황 보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4일 5일자 정강훈 TV 영상에서는 혁명을 준비하라라는 발언이 있었고, 전한길 뉴스 4월 4일자 영상에서는 사실상 헌재 판결을 부정하며 탄핵 승복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에 대해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 조치를 취하였으며 법률적 대응을 위한 검토도 의뢰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심판 이전인 4월 2일 기준 고성국 TV, 정광훈 TV, 성창경 TV 등은 탄핵 기강을 주장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폭동을 선동하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봉규 TV는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해당 채널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구글 측에 신고 조치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살해 협박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좋은 대한민국 유재명은 구글의 조치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운영자는 좋은 대한민국 유재명 3이라는 유사 채널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이 채널 또한 재신고를 통해 삭제되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징계를 받은 운영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없기에 국민소통위원회는 100번째 유사 계정이 만들어지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나무젓가락 자작극, 허위주장 유튜브 채널 아포유에 대한 경찰 고발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와 관련하여 유튜브 채널 아포유는 젓가락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채널 운영자 이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정치적 테러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번째입니다. 해경이 지난 2일 강릉에 정박한 선박에서 2톤에 육박하는 코카인 의심 물자를 발견하자 이를 기화로 마약 범죄가 민주당 탓이라는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익명의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뉴데일리 보도를 통해 마약 범죄 규모가 이제는 톤 단위까지 되어가고 있는데 마약 수사하는 비용을 깎아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의힘까지 가짜 뉴스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범죄가 민주당 탓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며 거짓말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특활비는 쪼개기 결제 등 각종 편법에 사용해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처럼 전용되어 왔습니다. 그 사용처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였기에 특활비 삭감은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지난 2024년 우리 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원회가 지적한 검찰의 소고기 파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검찰의 쪼개기 결제, 증빙서류 제출 위반 등의 혐의가 발견되어 대책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검찰이 방만하게 전용하던 특활비를 삭감한 조치와 마약 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문제까지 민주당 책임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상입니다.